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 자체가 전신에 있는 치주 세균 중에 가장 안 좋은 세균이 바로 이 진지발리스 세균이라는 아주 독한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주 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균이 우리 전신의 피를 타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일으킨다거나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심장질환, 당뇨, 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치과 의사로서는 25년 차가 벌써 됐네요. 그리고 개원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또 저는 5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의 구강 관리라든가 건강 증진을 연구하는 치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시니어치과학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치아 자체 우리 구강 내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질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또 충치, 이렇게 양대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치과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충치가 생기면 안 되지만 충치는 치과 기술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은 대부분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빼시게 되는 분들의 치아 상태를 보면은 멀쩡한 경우가 많거든요. 충치가 생기지 않는 멀쩡한 치아가 빠지게 되는 치주 질환은요, 충치에 비해서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했을 경우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요,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잇몸이 붓고 피나고 흔들거리고 치아가 단순히 빠지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가 좋지 않으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가 안 좋지만 쓰는 데까지 쓰다가 그냥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입안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 자체가 우리 입안에 우리 모든 전신에 있는 치주 세균 중에 가장 안 좋은 세균이 바로 이 진지발리스 세균이라는 아주 독한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주 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균이 우리 전신의 피를 타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뇌졸중을 일으킨다거나 또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심장질환, 당뇨, 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믿지를 않으세요. 치주 세균이 생기는데 왜 전신 질환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심장 박동기를 다셨다거나 아니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기를 다시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옛날부터 심장과 교수님들이 이런 심장 수술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그 실패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치주 질환이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세균이 우리 몸을 타고 놀다가 신장 이식을 한 부분에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한 부분들이 망가지고 결국은 수술이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심장 수술을 하시기 전에 그 심장과 교수님이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고 꼭 오시라고 할 그만큼 치석에 있는 우리 입안에 있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 세균은 실제로 우리 전신을 돌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지금 표도 나오고 있지만 뇌졸중,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또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3배 정도.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일으킬 가능성이 또 6배 정도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치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3배 정도 올라가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산아를 출산한다거나 성기능 장애 등 치주 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우리 전신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또 예를 들으면 또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말을 사고 팔 때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요즘으로 따지면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죠. 근데
옛날에 만약에 지금처럼 뭐 피 검사를 한다거나 뭐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비싼 돈을 주고 말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그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마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말을 사고 팔 때 이 말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말의 치아를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아마 심심치 않게 나올 겁니다. 소를 사고 팔 때도 아마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입안 검사를 해봤을 때 치아가 흔들거리고 좋지 않은 말이나 소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단순히 치아를 살려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질환하고도 정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자각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치주질환은요, 그 자각 증상 자체가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치주질환은 제가 암하고 비슷하다 항상 이렇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암이 2기, 3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치주질환도요, 충치와는 다르게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나 비로소 증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좀 붓고 피나부해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셔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치주질환이 있으신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진지발리스 세균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파괴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도 우리 잇몸뼈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만약에 충치처럼 치아에 신경이 있다면은 충치가 진행되면은 극심한 통증이 올 텐데요. 이 치주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많이 아프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한 느낌이 처음에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시린 느낌이 든다거나 약간 피가 난다거나. 근데 만약에 또 피가 계속 나면은 또 병원에 오실 텐데요. 피가 났다가 안 났다가 컨디션이 좋으시면은 또 피가 안 났다가 뭔가 피곤하거나 하면은 피가 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음식을 씹을 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뭔가 이렇게 꽉 씹을 때 뭔가 이가 들뜬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그게 치아에 바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바로 우리가 치주질환을 풍치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에보다 왠지 음식물이 좀 많이 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잇몸이 좀 붓는 것 같다. 이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증상만 가지고서도 병원에 오시면 이미 어떤 단계를 넘어버려서 치아를 빼게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가셔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시고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강관리법은 하루에 3번 양치하기인데요. 구강관리는 3번 양치하기로 충분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333 해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333이 뭐냐면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하루 3번 그리고 3분 동안 이렇게 칫솔질하는 걸 보통 333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뭐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덴탈 IQ가 올라가셔서 뭐 직장인분들도 칫솔 가지고 다니시면서 점심 때 당연히 칫솔질 많이 하시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이를 정말 열심히 닦는데 우리 남편은 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도 안 닦고 자도 이가 멀쩡한데 나는 뭔가 좀 계속 열심히 닦는데도 잇몸이 붓고 피나고 충치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크게 2가지로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칫솔질을 여러 번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주질환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때문이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낀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치약은 화하기 때문에 칫솔질 한번 하시고 나면은 뭔가 본인이 잘 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하루 3번 닦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닦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닦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칫솔질도 제대로 닦는 것. 뭐 요즘은 뭐 치과도 아주 친절하기 때문에 치과에 가시면은요, 이 닦는 방법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잇몸 뼈도요,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때부터 이가 좋지 않으셔서 치아가 빠지셨던 분들은 자제분들도 이가 좋지 않으셔서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칫솔질을 하실 때요, 치약을 많이 짭니다. 그리고 막상 칫솔질을 하실 때는 치약을 세면대에 한 반 떨어지죠. 그리고 거품 나게 칫솔질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333 말씀드렸잖아요. 3분 동안 닦으셔야 되는데,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스톱워치를 켜놓고 내가 평상시에 닦는 대로 한번 닦아보시고 다 닦으신 다음에 스톱워치 시간을 딱 보시면은요, 30초 넘기는 분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봤자 1분 넘기시는 분들도 없고요. 보통 우리가 칫솔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 치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으면서 어금니 바깥쪽, 또 씹는 면 안쪽, 그리고 또 혀도 닦고요. 그리고 칫솔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아만 닦는 것이 칫솔질이지 입솔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칫솔을 이용해서 입솔질과 칫솔질, 그러니까 치아를 닦는 것과 잇몸을 닦는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닦으시는 시간이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33을 권유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셔서 잘 닦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꼼꼼하게 3분 동안 닦아주시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잘못된 칫솔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대부분 아마 요즘은요, 치과에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좌우로 닦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위아래로 닦는 것들은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위아래로 닦으면서 어금니뿐만 아니라 또 앞니까지 닦아주시고 하는 것들은 물론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들이 안쪽으로 해서 치아에 혀가 닿는 부분, 안쪽 부분을 닦아주시는 것을 대부분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칫솔 자체를 위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약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칫솔도 너무 딱딱한 모를 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칫솔도 이 부드러운 모가 나오게 된 지는 불과 한 5년, 1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칫솔 모 자체도 너무 딱딱한 것을 쓰시게 되면은 치아가 파이면서, 게다가 좌우로 닦으면 더 마찬가지고요. 치아 자체의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칫솔 자체도 좀 부드러운 것을 쓰시고, 그리고 치약도 마찬가지로 너무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치아를 마모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